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비리그반 안준현 기술사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대부분 이제 겪으시겠지만 기술사를 공부하다가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뭐 제가 겪었던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 들었던 것들도 포함해서 한번 이거를 어려움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또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이겨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내부적 어려움이라고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 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가정 그리고 뭐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어떤 뭐 이성관계 이성관계라기 좀 그런가요? 어쨌든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크고 있다든지 또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뭐 부부 간에 또 이거 뭐 공부하느라 뭐 이렇게 집안일 안 도와주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 쪽에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만나는 시간이 없다 공부를 하느라 뭐 몇 년째 공부를 하니까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혹은 뭐 집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큰 또 이제 부상을 당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일 하시다가 또 중간에 또 큰 병도 한번 겪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그럴 때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어, 동그라미를 치려고 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을 어, 공부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한 거예요. 즉 사고를 바꾼 거예요. 부정에서 긍정으로요. 위기에서 기회로. 뭐 기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고 나중에 미래 어떻게 보면 비전을 보여주고 예. 그럴 때 결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기술사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되뇌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내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나중에 기술사가 되고 나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가능하면 위기를 이제 기회로 위기를 이제 부정해서 긍정으로 예, 계속 동그라미를 쳤던 것 같아요. 예. 일단 두 번째, 이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체적으로 뭐 조직이 변동된다든지 혹은 뭐 갑자기 일이 많아진다든지 그리고 혹은 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이건 뭐 상사와의 어떤 부분도 있을 테고.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에너지로 좀 바꾸기가 좋아요. 오히려 처절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외부의 상황들이. 내가 더 기술사 공부를 해야지. 해서 이 조직의 이런 어떤 변동이나 어떤 이런 조직 내에서의 어떤 갈등에 있어서도 내가 최소한 감리라는 영역은 보장이 되니까 기술사를 따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 도피처는 하나 있다. 생긴다.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마지막에 이 마지막 도피처가 감리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땄을 때 예. 그런 측면으로 이거를 계속 이것도 동그라미를 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는구나. 이거는 공부하라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생각을 계속 바꾸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길사가 되자마자 아무래도 조금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 내에서도 공부한다 했을 때는 뭐 기껏 해봐야 뭐 되겠어라는 측면의 이제 사고들이 있었는데 되고 나니까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떤 건지 제가 뭐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고 인식적인 관점에서도 아무래도 좀 바뀌고 또 어떤 의견에 있어서도 바뀐 부분은 일단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가 제 말을 들어줘요. 기숙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 번은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권위나 어떤 그 의견을 들어주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제가 실력이 없거나 혹은 이제 제시했던 주장들이 맞지 않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랬을 경우는 그 앞에서 주어졌던 어떤 인식이나 혜택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예. 대신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능력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을 테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노력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좋은 점수 받으면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중에서 쫙 또 가고 그러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저도 그렇고 또 몇몇 분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아마 계속 해도 뭔가 이게 늘질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 시험에 안 맞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저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제가 글씨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감각 너무 안 좋아서 뭐 2년을 공부했는데 52점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6개월 하고도 뭐 58점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되게 뭐 합격도 심지어 합격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문제 포인트는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영역이 무조건 있어요. 그거를 나도 그거랑 같다 뭐 내 게임으로 보고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나는 내가 내 상태에서 내가 가진 부분을 가지고 개선해서 어떻게든 합격을 하면 되는 게임으로 그렇게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스스로를 그러니까 죽이는 어떤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자 발표 때가 대부분 이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보다 공부 짧게 하신 분들이 합격하시고 그럴 때 이제 막 스스로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뭐지? 내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나는 왜 저 사람 공부할 때 나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건가?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결국은 노력 말고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거는 내 답안지에 단점이 없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진짜 너무나 완벽한 답안지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좀 유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어요. 답안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내가 아직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시험에서 실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 다 준비하는 토픽인데 내가 준비 안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암기가 안 됐을 경우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암기에 아직 나만의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을 할 항목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사실 내 단점을 알거든요. 보통 그 부분을 그냥 바보같이 반복하셔서 극복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처음에 암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쓰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59점에서 한번 떨어져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결국은 제 스스로가 단점이나 또 시험 보면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불신하고 이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그 부분 극복을 위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요. 뭐 셀프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고 보내드리고 피드백 받고 이런 형태를 한다든지 암기가 안 될 경우는 계속해서 두음을 만들고 반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 멘토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또 극복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번째, 고득점에 떨어졌을 때 이것도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제 이런 이 챌린지가 스스로가 들어와요. 매우 괴롭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분명히 답안지가 누가 봐도 이건 합격 답안이고 완벽한데 라는 답안지가 고득점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무언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정말 문제 선택을 정말 잘못해서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든지 두 가지가 아닌 경우는 결국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다시 이 멘탈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멘탈 컨트롤. 즉 어떤 자기 암시가 좀 필요한데요.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지. 합격하겠지. 이것만 해결하면. 이걸 계속 스스로 자기 암시를 했어요. 예, 자기 암시를. 그리고 실제로도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그렇잖아요. 고득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사실 자체가 조그만 차이로 떨어진 건데 그 조그만 차이는 내가 이미 가진 거에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약점을 누가 얘기해준 약점을 극복하면 메꿔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겠죠. 누가 봐도 완벽한데 이 사람 답 하나 완벽하고 이 사람이 이 모든 부분에서 거의 이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근데 합격해서 이제 불합격했다. 이러면은 사실 이제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스스로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답안지를 쓰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59점 떨어졌을 때 되게 억울한데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도 문제 선택하신 거나 그 다음에 제가 또 목차 구성했던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뭐 그림 표현도 그렇고 이런 걸 저런 걸 전부 다 비교해 보면 합격하신 분들이랑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만이라도 개선해서 시험 봐보자. 그러면 지금보다 1점 더 받겠지. 그럼 합격하겠지. 이런 식으로 좀 답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올 때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공부를 했는데도 뭐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50점 중반도 안 나와요. 아니면 점수가 안 늘어요.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내가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이제 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좀 보시면 좋아요. 뭐냐? 하나, 내가 이게 암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토픽을 받으니까 못 쓰는 거죠. 본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못 쓴다. 이거는 이 해당 토픽의 기술 요소 그리고 어떤 개념 요 요소를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요것들만 반복해서 5번 정도를 좀 보셔야 돼요. 5번. 이 토픽이 부족하다면 예 같은 토픽을 그만 보신 게 아니고 쭉 넘어가시면서 그다음 돌아오시면서 또 5번 이게 이 횟수가 5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 기술 요소가 안 넣어진다. 앞에 도움이라도 쓰시고 그 도움을 억지로 쓰라도 만드셔서 그 토픽에 딱 특정해서 외우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에포트를 쏟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쓰기가 안 되거든요. 쓰기. 내가 이 답안지 이 내용은 아는데 그날 쓰고 나니까 너무 엉망으로 쓴 것 같아.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아는데 뭔가 막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이 손의 흐름대로 막 쭉 가다가 엉망으로 표현을 한 것 같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셀트예요. 셀트하면서 멘토와 이 어레인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레인지. 어떻게 이거를 잘 표현하냐. 내가 아는 게. 그러니까 이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그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걸 또 목차를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흐름적으로 맞는지.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사실 문제 패턴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이 기사라는 문제 패턴이 1교시 정도 한 3, 4개 정도로 축소될 수 있고요. 2교시 정도 한 4, 5개 정도로 축소될 수 있어요.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대략 감이 오세요. 이런 그런 이 문제 형태별로 내가 어떻게 전개할지를 사실 문제 형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템플릿을 한 4, 5개 정도 가지고 쭉 거기에 맞게 내용만 바꿔서 갈아 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레인지 훈련은 사실은 의외로 금방 걸려요. 예,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내가 하나 패턴만 익숙해서 계속 그것만 연습하셔도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렇게 5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멘토와의 셀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토픽과 쓰기 관점으로.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 보니까 그 다음 시험 이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안 하고 결과적으로 저번 시험이랑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저도 겪었어요.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그다음에 쓰기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합격 못했을 때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제 기본 토픽 공부할 때 사실 집중이 안 됐어요.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토픽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한 시험 직전 한 달 전까지는 그냥 기출문제 가지고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만 쓰세요. 쓰시고 이것도 셀테 마찬가지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 그래서 쓰기 감각을 계속 유지하시고, 왜냐면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금방 복구가 돼요. 사실 요 암기하는 것들은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틈틈이 그것만 좀 챙겨주신 거죠. 아, 이번에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토픽들 간단하게 내가 내용을 그냥 기재를 합니다. 뭐 기술 요소라든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간단하게 엑셀에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그냥 당장 외우진 마시고 그냥 정리만 해두세요. 간단하게. 그러시다가 시험 3주 정도 전에 해당 내용을 반복하셔서 5번 보시면 암기돼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판 2주 정도 이제 이제 쓰기는 매일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이미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처음부터 막 달려도 잘 안 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챙기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최악이니까. 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라도 그냥 써보시고. 토픽은 어차피 아니까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거는 막판에 쫙 반복하시면 또 금방 돌아오니까. 대신에 평소에는 2개씩 문제 써보는 거라 나올 만한 왠지 토픽들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내가 준비 안 된 것들은, 내 암기가 안 되는데 왠지 나올 것 같은 것들, 평소에 준비가 안 됐다고 했던 토픽들은 간단하게 그냥 제목이랑 서브노트처럼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막 너무 꾸며서 적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기술 요소랑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의, 좋은 그림 정도 하나만 간단하게 넣고 그렇게 한 4, 50개 정도만 셋이 시험 전에 나와주면 이제 그 중에서 얼추 시험이 나와요. 또 보면. 그래서 그러다 막판에 이제 전통 토픽도 쫙 반복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되니까요. 어찌됐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되면 최악이다.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극복 방안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 좀 문제점들이 한 6개 정도 있었고 개별적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제가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인데 아마 같이 느끼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돼서 이렇게 늦은 저녁에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